저는 어디를 봐야 돼요? 저 보시면 되죠. 보기 싫어도 저를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알았지? 티가 많이 나요. 네.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PD님 저 쳐다보고 여기가 편해요. 여기 봐요. 괜찮아, 괜찮아. 진짜 어색한데요, 너무. 이렇게 죄송해요. 부담스러우세요? 예, 오히려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부담스러워요. 웃겨. 죄송해요. 잠시만. 네. 네. 안 되겠어요. 네. 그냥 카메라 제 볼게요. 얼굴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예.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대구까지 열심히 장군당을 사랑해서 잘 다니고 있는 배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어색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매우 어색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색해요. 네. 카메라 앞에서 너무 자연스러우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저한테 얘기 잘 하시잖아요. 네, 저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여기가 꽉 막혀가지고. 네. 원래 울산에서 하셨어요? 네, 저는 울산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울산에서 쭉 살다가 대학을 부산으로 가서 좀 다니다가 울산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가게는 결혼하고 시작한 거죠? 맞아요. 네, 결혼을 2016년도에 했고 가게를 2018년도에 오픈했어요. 네. 그때는 이런 거 아니었는데? 맞아요. 다른 그냥 한식 종류인데 그냥 지금 생각하면 힘들어라. 아침에 출근해서 새벽 2시, 3시까지 울며불며 일하고 그 한상 가득 차림 해가지고 손님들은 너무 좋은 식당, 저렴한 금액에 그 식사 많이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엄마나 저나 이제 퍼주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장사를 또 너무 그렇게는 또 하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게 막 장사 속으로 그렇게 장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손익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또 무리하게 또 뭐라 그럴까? 잘 해가지고 내가 은행에다가 빚진 거 갚고 뭐 하고 하려면 요량을 잘해야 되는데 마음만 넘쳐가지고 저렴하고 막 가득 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장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잘해서 이제 자리를 좀 잡나 보다. 이제 이렇게 그 처음에 어려웠던 거 다 지나가고 이렇게 좀 괜찮아지나 보다 할 때 코로나 만나 뵙고 우리 엄마 허리 아프고 뭐 엉망진창 노진창 막 그랬어요. 네. 맞아요. 자리 잡을만 할 때 코로나 터져서. 네, 맞아요. 그래도 코로나 잘 버티셨어요?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 발등에 막 불이 떨어졌으니까 해결을 이렇게 항상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은 해결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감정적으로 막 슬퍼하고 이럴 겨를도 없이 일단 뭐 눈앞에 떨어진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막 바빠가지고 뭐 당장 내일 나갈 돈은 있는데 뭐 손님이 없어. 뭐 나는 벌이가 없어. 뭐 우리 식구들 다 여기 같이 이것만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막 그냥 이대로 나앉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뭐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뭐 또 엄마도 병원 가야 되니까 병원 막 서울에 병원 가고 뭐 도시락 출시해보고 뭐 할 수 있는 건 막 그냥 막 다 해본 것 같아요. 남편도 딴 데 일하러 잠깐 가셨죠? 아니요, 잠깐 간 게 아니라 쭉 갔습니다, 지금. 네, 같이 그때 많이 힘들 때 차라리 따로 일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을 같이 붙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좋았을 때 장군당을 찾진 않았을 거고 그 힘드실 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게 몇 년도죠? 2020년이요.
경자년이라고 하셨나요? 그때가 2019년도에 매출을 거의 이렇게 하이로 찍고 2020년도에 이제 2월달 그때 코로나 시작되고 근데 엄마가 1월달에 디스크가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정신없이 엄마가 없는 상태로 매장을 돌리겠다 해서 막 그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나는 매장에 뭐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뭐 그냥 계속 정신없이 막 바쁜 와중에 제가 참 이게 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네 그게 그냥 코로나 때문에 돈이 안 돌아서 힘들어서 그 선생님을 찾아뵌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너무 이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서 삶을 한번 다르게 살아보려고 기회가 이렇게 저렇게 좀 돌고 돌아서 이 매장을 하게 됐는데 시작을 했을 때부터 가족 간의 트러블이 많았고요. 또 손님들 그 다음에 또 같이 일하는 분들 뭐 주변 분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막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는 성격도 못 되고 싫은 소리를 잘 하지도 못하고 근데 또 운영은 해야 되고 또 뭐 처음에 이제 그 자리 잡을 때까지 또 자금이 필요하니까 잘 안 되니까 뭐 그것도 좀 막 버거웠고 뭐 여러 가지로 총체적인 난국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로 힘이 되니까 예민해지니까 또 가족들이 막 서로 이렇게 핥히게 되고 어느 순간에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가정에 환란이 들었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가정의 환란도 환란인데 거기서 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래도 뭐 어떻게 사람이 해결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막 흔들려서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막 이거는 이제 병원밖에 길이 없다. 의사 선생님을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이게 뭔가 내가 헷가닥한 것 같다. 막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엄마한테 내가 병원을 가기 전에 한 군데만 엄마 아파서 지금 일을 못하고 계시니까 집에서 쉬신다 생각하고 유튜브를 틀어서 내가 찾아갈 곳 한 군데만 찾아줘. 한 분 선생님만 찾아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냥 엄마의 촉을 이제 믿어본 거죠. 한 군데만 찾아주라. 네. 그래갖고 저도 막 그냥 짬짬이 막 어디를 가나 막 열심히 봤는데 뭐 마음 내키는 데도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또 선생님 그 영상을 스쳐서 지나듯이 본 적도 있어요. 근데 남자분이시고 또 당시의 이미지는 좀 카리스마 있으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막 위태위태한데 그런 카리스마 있는 분을 찾아갈 생각도 저는 아예 못한 거예요. 막 조금만 스쳐도 내가 쓰러질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뭐 어찌됐건 그 위로도 필요한 상태였고 막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진짜 많이 위태위태했던 상태예요. 예, 은혜 씨가 왜 4시간 울었다 그랬나요? 뭐 좀 비슷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막 소불고기 볶으면서 울고 막 걸어 다니면서 울고 눈물 콧물 얼마나 짜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울보가 따로 있나. 예. 그래서 고른 데가 이제 선생님을 한 번은 만나 뵈야 되겠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머니께서 골라주셨어요.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고른다는 말 자체가 조금 죄송스럽고 좀 송구한 얘기인데 어머니께서 네. 여기는 가면 되겠다라고 네. 탁 들어오신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 선생님한테서 그 진정성을 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뭐 이렇게 굿하시는 영상 같은 거를 언제 그때 아마 그 20년도 때 백중하는 걸 보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보도 듣도 못한 장면을 보셨다며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저런 분은 살면서 한 번 뵈도 한 번만 뵙고 와도 나쁠 게 없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굿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는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굿을 하던 분이 모든 게 굿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게 되게 임팩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이든 반년에 한 번이든 제가 많이 힘들 때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상태였고요. 네, 엄마는 그냥 인생에 한 번이라도 저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냥 선생님 같은 분을 한 번 그냥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약을 2020년 9월 초에 해서 10월 말경에 네, 뵀습니다. 네. 처음에 상담할 때 아무것도 왜 막 보통 막 이렇게 막 쌀 던지고 막 엽전 던지고 막 흔들고 막 하시잖아요. 우리 선생님 뭐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때 쉬는 날, 그러니까 그날 상담을 하려고 쉬었어요. 네, 그래갖고 갔다가 그 근처에서 이제 쌀 한 포대를 엄마랑 사 들고 그냥 너무 절박해서 갔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는 드려야 된다고 쌀 한 포대를 사들고 신랑이랑 그래서 셋이서 예약 시간보다 한 1시간인가 1시간 반을 먼저 도착했나 봐요. 그러니까 초행길이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인생을 걸고 내가 상담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잠도 못 자고 막 아침부터 막 설레발 쳐갖고 일찍 도착을 했는데 사실 너무 일찍 다니는 것도 그것도 약간 민폐인데 그걸 모르고 일찍 도착을 해서 갔더니 하필이면 앞에 분이 펑크가 나서 30분 정도를 먼저 일찍 봐주셨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첫 상담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산격동 그쪽에 계셨고 네, 커피 마시는데 거기 접견실에서 기다렸는데 네, 안녕하세요 그러시면서 네, 커피 드시러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처음 뵀죠. 네. 그 젊은 분이 될지 뭐 나이 많은 분이 될지 뭐 근데 저는 남자 선생님을 찾아갈 거라고는 생각을 진짜 1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가 확 땡기셨나 보다. 아마도요. 제가 막 진짜 나는 이러다가 미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나 약을 안 쓰고는 안 될 상태인데 한 번만 상담을 해보고 내가 결정을 할 거니까 한 군데만 찾아달라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갔죠. 네. 약간 그 경외심 같은 걸 제가 갖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 영상 같은 거를 그 상담 예약을 해놓고도 저는 안 봤거든요. 그냥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살 길을 찾을 수 있었으면 그냥 지금보다는 나아졌으면 그냥 그런 바람만 갖고 그냥 일단 그냥 갔어요. 네. 근데 그냥 동네 아저씨 같지도 않으셨고 그날은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네. 그냥 약간 연예인처럼 보였나 봐요. 제 눈에는. 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하고 저는 막 뚝딱거리다가 네. 그 이제 신당 안에 들어가서 뭐 절을 했던 것 같아요. 신랑 입절 막 절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앉았는데 이제 엄마를 보시면서 저기 그 선생님과 같이 그렇게 제자여야 하는데 뭐 그리고 줄이 있다. 네. 그냥 우리 같은 제자 팔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네. 근데 본인을 몇 년 전에 조금 일찍 만났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이제 계속 빌고 살아야 되는데 아마 그런 인연이 끊어진 지가 저희가 그 선생님 이전에 이런 경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공백기가 한 1년 반인가요? 제가 썼어요. 그 헷갈려가지고
2018년도 5월부터 그 선생님 만나 뵙기까지의 시간이 얼마인지 제가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서 계산이 안 되는데 그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고 그동안에 그 짧은 시간인데 엄마는 디스크가 터지고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만났으면 몸에 칼은 안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다른 거 뭐 말씀도 안 하시고 사진만 네. 줬고요. 네. 그 이렇게 왜 선생님 보실 때 그 어떤 체질을 갖고 있고 또 본인은 성격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런 거 말씀하시면서 엄마가 조금 늦게 만나게 된 거를 좀 안타까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 거 봐주셨나 봐요. 제 거 봐주실 때는 뭐 제가 기억은 잘 안 나고 그냥 대성통곡 네 눈물에 그냥 눈물 대방출.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죄송해요 저 마스크 좀 벗으게요 이러면서 울고 그냥 그 저를 되게 어린애로 보셨었나 봐요. 뭐 물론 어렸지만 그 완전 그 할머니가 그 손주 대하듯이 네. 그거 얘기하면 또 눈물 날라 그래. 네. 그리고 신랑한테는 말 안 했어요. 우리 신랑한테는 이제 그 이런저런 그 본인의 또 체질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설명을 해주는데 신랑이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봐가지고 역정 내시고 싶으신 거 참으셨고 그 엄마 수술 잘 끝나도록 빌어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이제 그 진짜 무슨 그 공주 얘가 뭐 얼마나 힘이 든지 아냐 엄마가 자기 때문에 아픈 줄 안다 뭐 그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얘기를 막 다 끄집어내서 하셔가지고 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엉엉 울기만 하다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우리 신랑이 말도 안 되는 거 뭐 물어봤냐면 그 고양이 나는 목숨 걸고 지금 사내 죽네 하면서 찾아가서 여쭤보고 있는 판인데 고양이가 자기가 아끼는 길고양이가 와가지고 여기서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여기 위에다가 댔다가 키워도 되냐고. 그러니까 긴장을 해서 아마 본인도 아무 말 대잔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웃기죠. 네 와이프는 막 버거워가지고 막 울며 불며 옆에 앉아서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속도 없는지 고양이가 왜 나 고양이보다 못해.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고양이는 그냥 밥이나 주고 오면 그러라고 약간 쯧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막 화는 안 내셨어요. 쯧 막. 그러고 마지막에 선생님 뭐 궁금한 거 없냐 하시기 전에 뭐 이제 제가 하도 울어서 막 아마 달래주시려고 그러셨는지 어쩌셨는지 선생님이 이제 그 당신 얘기를 조금 더 해주셨고요. 저희는 그래도 생각보다 인연이 뭐 어떻게 됐는지 그 상담을 조금 길게 해주셔서요. 네, 말씀 잘 듣고 그냥 계속 눈물만 뚝뚝 흘리다가 궁금한 거 있냐 그럴 때도 못 물어보고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나오는 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혹시 제가 절에 가면 그러니까 혼자 절에 다니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절에 가면 자꾸 싸움이 나거나 시끄러운 일이 생기거나 뭐 조금 불편한 경우를 자꾸 겪게 되는데 저는 왜 그럴까요? 하고 여쭤봤나 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뭐라고 비유를 해주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산신각에 먼저 인사드리고 뭐 그렇게 하라고 대웅전에 가서는 그냥 밖에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가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라는 소리는 제가 못 들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상담할 때 그 매장에 손님이 들 때는 너무 확 들고 빠질 때는 진짜 막 너무 또 빠져서 많이 힘이 드는 상황인데 그런 건 혹시 터고사를 좀 해야 되는지 하고 여쭤보셨는데 다 필요 없다 하셨어요. 가게 가서 애들한테 일 맡겨놓고 본인이 일을 하지 말고 제가 진짜 간절하게 바라던 거였거든요. 와서 제발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또 딸내미가 어설프겠어요. 막
보는 눈에 좀 믿어주고 좀 빠져주면 될 것을 막 나서서 막 아픈데 하니까 막. 네, 근데 그 가서 일을 하라 소리가 아니고 막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그냥 그 한 바퀴 돌아주고 나오라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거의 그날의 상담은 제가 듣고 싶은 말, 네, 제 마음에 막 크게 상처로 그 남았던 어떤 그 본질적인 약간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느낌, 네, 그런 거 많이 받았고. 위로를 많이 받으셨네요. 네, 맞아요. 그날 선녀 선생님하고는 진짜 처음에 그 이름 쓸 때, 네, 그때는 코로나 시즌이었으니까 막 그 명부 쓰잖아요. 이름 쓸 때 잠깐 뵙고, 그다음에 가면서 초나 한자로 키라 그래서 엄마 초 신청하면서 잠깐 뵙고, 그게 다여가지고, 네, 그냥 예쁜 분? 그때는 뭐 선녀님인지도 몰라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안 보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막. 예쁜 네. 분이 사모 보시나 보다. 네, 뭐. 근데 또 그냥 사모 보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아무 멍청. 그냥 울다 나와서 또 멍청. 막, 네,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장군당의 존재를 그 거기서 팜플렛 있잖아요. 그거 보고 알게 되고, 그러고 신랑한테 가자 그래서 11월 초에 그날 당일에는 못 갔고요. 11월 초에 가서 네, 인사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처음 찾았을 때 장군당이 어땠어요, 느낌이? 그때 일을 마치고서 한밤중 아니야, 한밤중은 아닌데 그 겨울이잖아요. 깜깜할 때 갔는데 좋다 나쁘다 할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깜깜했어요. 그리고 포근하다 이런 느낌도 저는 못 받았고요. 그냥 일단 왔다. 일단 그리고 신랑한테도 너도 빌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가서 빌자 해가지고 막 꼬드겨가지고 갔기 때문에. 고양이? 아니요. 이번에는 차예요, 차. 네, 마누라는 죽어 나자빠지는데, 네. 붕붕이 차 하나 새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막, 애기, 막. 네. 그냥 본인도 삶이 힘드니까 어떤 지금 생각해보면 터닝포인트 같은, 나도 열심히 살 계기? 뭐 어떤 그런 게 필요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든 것만 연속으로 일어나니까 자기도 이게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뭐 차라도 하나 좋은 거 바꿔놓으면 내가 이렇게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있겠지 막 이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 근데 그게 차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잘 살아보고 싶어서 비는 마음은 똑같은데 빌 때 그 표현하는 그 약간 내 방식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 와중에 거기 가서 나 뭐 무슨 차 갖고 싶어요 이렇게 빌었으려나요? 네. 그치만 순수하고 착하답니다. 네. 그래서 첫 이미지는 그냥 갔다는 거에 의의만 뒀을 뿐 저한테 뭐 다른 분들처럼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박 사장님 안 계시고 어떤 초 관리해 주시는 여성분이 계셨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뭐 가방 메고 저 혼자 올라 메고 그냥 쉬는 날 뭐 한 달에 한 번 쉬면 네 가방 메고 가는 거예요. 막 네, 혼자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꾸준히 오셨잖아요, 장군당에. 네. 오다가 이렇게 특별히 다 기억 남는 일들이 있으세요? 운맞이 할 때요. 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상담을 2020년에 하고 12월 말에 돈도 없는데 뭐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또 선녀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다른 데의 시세에 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항상 저렴하다고 표현하기도 또 그렇나? 그러니까 아무튼 합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한테는 그 10,000원짜리 초도 큰 돈인 것처럼, 네, 부적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해야 뭐 비싼 부적인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때도 막 후달리는 돈이었거든요, 막. 근데 우리 가족을 대표로 해서 사업자가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운맞이 신청을 딱 해가지고 그때
참석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없는 상태로 선생님 혼자 작두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그거 보면서 또 통곡을 했네.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갖고요. 아무도 없는데 세상에 그게 무슨 일이야. 근데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산타 할아버지처럼 막 그 보따리를 막 엄청 짊어지고 그거를 메고 그렇게 올라가시는데 사실 그게 무게가 얼마나인지 뭐 어떤지 제가 뭐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고 만져보지 않아서 모르고 그냥 느낌으로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빠나 뭐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그런 분들이 책임이나 그런 걸 또 다 해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또 제가 좀 외롭게 자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데 그냥 막 그 누군지도 모르는 신도들의 막 그거를 그 무게를 다 짊어지고 막 올라가시는 걸 보니까는 울보야. 이 손수건이 필수입니다, 전. 네.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진짜 부적 받을 때 택배가 이제 왔잖아요. 저는 그 택배에다 대고 큰절하고 아유, 정말. 불평불만도 안 하시고, 네. 그런 모습이 그냥 멋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그냥 저는 잘 견디고, 뭐라 그럴까? 그냥 그런 모습에 되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성실한 거, 그 다음에 진실한 거, 막 이런 거에 잘 감동받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런 거를 다 보여주시고, 선녀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가길 잘했다? 네. 아유. 그분은 이제 행사 있을 때마다 자주 오시고. 네, 근데 그때는 참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휴무도 거의 없고 그냥 막 고정적으로 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쉬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행사를 가려고 점심만 장사를 하고 저녁에 쉴 때도 있었고 네, 휴무가 없지만 반나절 정도는 그렇게 해도 된다 생각해서 네, 요령껏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2021년도에 또 저는 장군당에서 사연이 많은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이제 엄마 수술 다 하고 제가 그 상태로 그대로 매장을 운영을 하는 거는 답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내 길이 맞는지가 너무 의문이었고 그거를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신령님이 답을 주셨으면 뭐 조상님이든 신령님이든 누구든 그냥 옳은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그렇게 상담을 갔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네, 또 코치 받고 즉시 오셨었잖아요. 네. 선녀 선생님이 빠르게 추진을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그렇게 상담도 빨리 잡아주시고 그래갖고 다 촉이 있으신가 봐요. 뭐 인연이겠죠. 네. 그때 이제 상담 잡아주시고 그 언저리에는 두 분이 막 꿈에도 나오고 네 막 그랬어요. 제가 하도 생각을 많이 해서 막 못 빼고 기다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네. 그리고 공사도 덕분에 잘했고요. 어떤 공사요? 매장 리모델링. 네, 장사 몇 년 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게 컨셉을 확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물 만지라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식당을 해서 될 일이 아닌데 그래도 식당을 해야만 한다면 커피 같은 거 이 자리에서는 커피나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좋고 물이 앞서고 처음에 저희 사주로는 이제
탕이나 이런 게 좋다고 했는데 이 자리를 넣고 보시더니 경양식이나 그런 그 음료나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양식으로 넘어가지는 못했고 그러려고 그러면 일이 완전 간판도 바꿔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리고 또 양식은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일단 커피는 뭐 어렸을 때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해봤으니까 뭐 모르면 배우면 되지 막 이러고 돈 없어요 막 그 커피 기계 막 엄청 비싸요 싸구려 막 갖다 놀라 그래도 막 싸구려가 300만 원부터예요 막 돈 없어요 뭐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거기다 돈 들어가야지 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렌트하지 네 이거 원두 쓰면서 렌탈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것도 거의 다 돼 가고요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리모델링 한 지가 3년이 다 돼 가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고 맞아요. 리모델링 학원은 좀 나아졌어요? 완전요. 네, 완전 나아졌죠. 네. 그때 그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이런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추진을 해보려고 시간이 2달 언저리 정도 결정은 했는데 매장을 하면서 시기를 언제 하느냐를 가지고 서로 조율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 마침 일하던 분이 그만두시기로 얘기가 돼서 그분이 추석 언저리에 그만두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 또 추석쯤에 운이 그렇게 바뀐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때로 이제 그러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보자 해서 인테리어 공사팀들 뭐 여러 군데 막 견적도 보고 막 그랬는데 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 선생님이 지도 편달해 주셔가지고 네. 쉽고 수월하게 네.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랑 그 뒤에 후에 다시 한번 만나서 뭔가 작업을 하고 일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덕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두 분 덕에 네, 제가 잘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앞으로 팔고 뒤로 밑지고 막 인건비 주고 또 나무를 막 하나가 할머니 없으면 못 먹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손 엄청 많이 가는 음식 그런 걸 하니까 사람 많이 써야 되고 내가 몸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근데도 안 되니까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다가 개인 반상으로 바꾸고 또 이제 이렇게 특산물 재료 같은 거나 아니면 로컬 식재료 이런 거 갖다가 쓰고 좀 특색 있게 바꾸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매출은 코로나 이전에 보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말고 선생님 만나 뵙기 전에 한창 잘 팔 때에 비하면 매출은 줄었는데 순이익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장의 효율이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손님층이 많이 바뀌어서요. 매장이 환해서 그런지 어쩌는지 오셔가지고 다들 편안해 하시고 왜 부산의 아구찜 언니 말씀하신 것처럼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가시니까 저도 맨날 종종종 막 이렇게 막 밥을 먹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뭐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엄청 밝고 즐겁게 환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500만 원 팔았어요. 450만 원 다 쓰고 50만 원 남으면 사실 장사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 막 많이 남기고 이건 아니지만 그때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돌아는 가게끔 됐고 소비자도 납득하고 나도 납득하고 이제 어느 정도 가름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운영이 되지 그러면 더 얹어서 드릴 수도 있고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덜 불안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 뵙기 이전이랑 비하지 말고 코로나 때로 비하면 매출이 200% 상승, 막 100% 상승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때도 없었으니까요. 네. 뭐 파리도 없어 막. 네. 코로나 무서운 거였어. 네. 운영 시간도 변동이 좀 있어서 오픈 시간을 좀 당기고 출근을 좀 더 일찍 해서 그 오전 시간에 그 준비하는 시간에 저희 준비해서 뭐 도시락 배달 일찍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저녁에 또 일찍 마칠 수 있고, 네, 그래서 네, 사람같이 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3년도에 네. 21일 기도를 많이 따라갈 수 있었군요. 그때는 사람을 또 썼거든요. 지금 경기 나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또 한 분이랑 인연이 끊어져가지고 그 주방 언니가 이제 그만두시게 돼서 제가 막 설거지하고 막 배달 가고 요새는 바쁜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운영이 그럭저럭 되는 상태여가지고 네, 그 23년도에 또 이렇게 맡겨놓고 네, 그 기도도 따라갔고 그때 그 저 약간 공사에 미친 사람 막 주방 공사 또 하게 돼가지고 2023년에 누가 보면 내 건물인 줄 진짜 환장한다. 네, 그게 약간 법적인 문제가 알고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이제 그 인터넷으로든 이렇게 음식을 이제 포장 밀키트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완성된 음식을 이렇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는 우리 삶에 너무 많은 변화를 줘가지고 불안하잖아요. 여기 이 매장만 운영한다는 게.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새로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때도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고, 네. 그래서 주방 다 뜯고, 네. 무슨 뜬금없이 없는 그 저기 빈대 테라스 자리에 막 증축하고, 우리 건물주님 또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맨날 울러 쫓아가고, 네. 그 다 해결됐습니다. 네. 어렵게. 어렵게 하더라도 지금은 편하시죠? 그럼요. 네. 그 공사할 때 되게 힘들었는데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막 금리 인상 뭐 무슨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원자재 수급 안 되고 뭐 엉망진창 노진창인 상태에서 그 우리가 이제 막 이 비용 저 비용 막 들고 시간 들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증축을 하기로 다 되어 있는 상황에 뜬금없이 판넬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걸 패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증축 공사를 할 때는 건축가에다가 신고를 하고 완전 그 무슨 진짜 건물 하나 짓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더라고요. 근데 판넬 그 샌드위치 판넬 가지고 이렇게 그 사고가 많아서 그 법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재를 써서 네, 증축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판넬을 못 구하는 거예요. 방염된 거? 네, 그 그라스를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네. 네, 그걸 무슨 기능이라고 하는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뭐 불에 안 타는 거 있잖아요. 뭐 불연제 뭐 이런 거, 네, 난연제, 불연제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게 없대요. 그냥 없다 그러면 어떡해. 그게 건축사 오라버니도 제 아는 분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자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미처 예견을 못 하셨고 알아보지도 못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자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이제 같이 인연이 돼서 하던 분이 그 21년도에 리모델링 할 때 들어오셨던 분이 같이 하게 됐는데 잘 추진이 되다가 그걸 못 구하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을 이렇게 탁 놔버리시더라고요. 자기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노다지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대부분 얘기하는 건 2달 이상 걸린대요. 근데 제가 부자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용기만 차가지고 네, 다 은행 건데 나갈 돈 있는데 벌이는 없어. 세 식구 다 이거 하고 있는데 벌이가 없는데 그러면은 나는 2달을 쉬고 3달을 쉬면 저는 어떡합니까? 파산. 그렇죠. 갑자기 파산인 거예요. 뭔가를 새로 해보고자 했던 일인데 용기 내서 시작한 일이 그 이제 계기가 되는 이제 그 기로에 섰죠. 그랬더니 선녀 선생님이
애니야 무슨 소린데 왜 가게를 문을 2달씩 닫아야 되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을 드렸더니 네가 찾아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는 찾다 지쳐서 약간 포기 상태였거든요. 그 사람이 그분들도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개입해도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내가 찾다 찾아서 갖다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잘 모르니까 그분한테 이거는 뭐 어때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뭐예요? 내가 찾으려면 알아야 되니까 계속 묻는데 그 사람 귀찮게 하는 것 같고 막 근데 나는 생존이 달렸으니까 또 이게 또 안 되겠고 막 그래서 막 아무튼 난리부르스를 치다가 찾아보라셔. 그래서 뭐 예 하고 그 초도 키고 막 그때 돈도 막 딸막딸막 하는데 그때 또 마침 공사 그걸 버틸 자금을 또 제가 마련을 해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그냥 앉아서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막. 나는 이제 올해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벌이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갚고 막 이렇게 계획 다 해놨는데 엉망진창 막 그냥 그러면서 그냥 앉아서 계속 까먹는데 아 몰라 초도 키고 막 그냥 연등도 막 하나 올려주세요 막 이러고 그날 제가 구했어요. 찾아보라 하셔가지고 아유 막 그냥 뭐 해보지 뭐 이렇게 해갖고 너무 답답하니까 사람이 약간 맛이 가서 그냥 허공에다 대고 막 108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막 그냥 답답하니까 잠도 안 들어지고 막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막 장군당에 쫓아갈 수는 없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막 절을 하고서 유튜브를 막 찾아서 그 판넬을 막 검색을 했나 봐요. 근데 업체 하나가 그냥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아침에 여자분이 된대요. 그거 그냥 그 건축업자들도 막 한 달 반씩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는 그건데 그냥 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한테다가 그냥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디에 납품하고 남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급하게 된 걸 알겠지만 그 당장에는 못 보내주겠고 며칠 있다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결이 나버렸어요. 대박 사건.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다들 그 벙찐 거 아시나요? 막 전부 다 네. 어떻게 구했어? 네. 뭐 내가 말한들 뭐 믿나 그런 거 뭐 안 믿으시니까 네 그랬습니다. 네 내가 찾아보라 했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살려줬어 나를. 목숨 또 한 번 빚졌어. 네 그랬어요. 그때 그 선녀 선생님이 그거 끝나고 서인맞이 때인가 선생님 서인맞이 때인가 음력 3월에 그 선녀 선생님 서인맞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맞지 싶어요. 그때 저한테 이제 그 믿으려면 믿고 초를 켜가 되겠나 안 되겠나 막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신의 계산법은 다르다 하셨어요. 기억납니다. 공수로? 네. 영상을 찾아서 붙이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요. 오야 이 발걸음이 왜 이렇게도 무겁나 이 기수야 신의 말로 들어 도면을 가볼게 인간마음으로 네가 인간마음으로 천지를 움직이도 되든 안 되든 니 안 된댔지 할배도 된다 무조건 알아보랬지 그래 그러고 나 할배들 열어주나 안 열어주나 그래 계산법은 틀리다 아이고 이래 되겠나 손켜도 되겠나 안 될 건데 믿으면서도 걱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 다 제가 그래도 본인 알아보고 신에서 움직일 때는 철이 말리게도 다 화하다 가지고 문 열어주지 네가 이번에는 아이고 신이 정말 무섭구나 저 신을 느꼈을 거다 어이? 그래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믿으면서도 궁디 한 발자국 떠들어서 되겠나 안 되겠나 그 말은 자체가 아니라 할배들 욕비는 거다 그래도 들었어가지고 오늘 그거 제가 이제 할배가 들었을 때 할배들이 다 움직여줘야지 너가 사람 전에 이렇게 지금 이거는 왜 그러냐면 너가 지금 터에서
지금 띠가 팍팍팍팍 하네. 그래 지금 대관님들이 시끄러워서 뜰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다 오늘 들어서가지고 대관님이 다 들어섰을 때 하이받아서 오늘 가야지. 네가 문을 갖다 닫아놓은 가게 지금 다시 공상 푹푹 해가지고 손이 바짝바짝거릴까 아이가 오면돼 뭐가 오면돼 지금 장군의 심장이 대관님이 다 받았구만 뭐가 오매고 네 이마부터 버리랬지 내가 오늘은 다 장관님 신당님들이 있어서 장군단 가족들이 제 편집도 걱정을 다 해주시고 이제 감사합니다. 주제가 넘어가지고 그죠? 아니에요. 아유, 아니 그냥 나중에 어차피 찾아보시는 거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려면 또 이제 하기 힘드시니까. 네. 그 구구제 때 저 구구제 신청 안 했거든요. 그 23년 구구제 때요. 네. 그때도 이상한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 꿈을 너무 많이 꿔가지고 근데 막 선생님이 왔다 가라고 막 꿈에 나오고 막 나 그냥 신청을 안 했는데 가는 거 자체가 자꾸 죄송스러워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때 심장이 벌렁거려서 사람 환장할 지경인 거예요.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여기가 벌렁벌렁 막 그 두근거림이 가끔 있었는데 그거 앞두고는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 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조상님들 중에 그런 표를 많이 준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왜 이렇게 심장이 벌렁거리지 그냥 그러다가 나 왠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그 앞전에 뭐 워낙 뭘 이렇게 많이 따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내 생업을 다 놓고 계속 다닌다는 게 좀 이상한데 또 마침 쉬는 날이야. 쉬는 날이면 가야지 막 나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신청을 안 한 상태로 그 구구제 출발하기 전날에는 아예 저는 알지도 못하는 어떤 오촌 외가 쪽으로 오촌 외숙모라고 하더라고요. 꿈에 사고가 났대요. 어떤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누가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제가 그 사고 현장으로 쫓아갔는데 차에 사람이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이렇게 기절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꿈에서 제가 시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꿈에선 돌아가셨다고 했으니까 업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라고 그랬어 그냥. 그리고 그걸 엄마한테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엄마 사촌 오라버니가 선생님이셨고 선생님이랑 결혼을 했는데 애기가 없는 상태로 선생님 여자분이 그러니까 뭐 외숙모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대요. 사고가 나서? 네, 차 사고 나서. 그 꿈 꾼 것 같다고 엄마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촌 오라버니는 다시 결혼을 하셔가지고 뭐 그렇다는데 편치 않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걸 막 꿈까지 꾸는데 내가 안 가기가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냥 풀고 가시려니 내가 비록 돈은 못 냈지만 그래도 내가 갔으니까 나 따라 오셨으려니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잘 푸셨으니까 내가 사는데 도움을 주셨으려니 네 우리 할머니도 해암사에서 뭐 우리 할머니를 뵀든 뭐 조상님 할머니를 뵀든 어느 할머니가 됐든 그냥 뵀을 거니까 다 나 살려주셨으려니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경험들이 꽤 소소하게 있나 봐요. 네. 지리산 그때 산행 말고 약원암 거기 가기 전날에는 주머니에 부적이 들어 있었으니 망정이지 화분 들고 걸어가다가 그대로 바닥에 쾅
그건 무슨 일이에요? 그냥 화분 들고 와서 자빠졌어요. 네. 근데 안 다치고. 네. 그때 그 도당제 때도 갔을 때 저 쩔뚝거리면서 갔는데요. 그때도 가방 메고 막 뭐 짐 다시 갖다 놓는다고 막 뛰었는데 또 쾅! 가방 이만한 거 들고 가방에 또 부적 들어있고 거기에 자빠져서 안 다치고. 저는 다 그런 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뭐 누가 보면 병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맨날 꿈으로 알겠고, 네. 그냥 항상 나랑 같이 있어주는 존재가 있다. 네.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간절하게 빌면 그걸 선생님들도 느끼신다. 신령님들도 알아주신다. 네. 그런 믿음은 있어요. 네. 신에서 보실 때 신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뜻이 그런 뜻인 것 같고, 뭔가 시급하고 다급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를 거잖아요. 제 남편이 가게 공사를 하는 동안에 혼자 자격증을 따가지고 일을 하러 나갔어요. 경기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죠. 우리는 그 시기를 잘 겪어서 공사를 다시 하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면 대박 낼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외식을 하는 빈도 자체가 줄어들고, 그렇죠. 그거는 지금 내가 뭐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그냥 그 전체적인 기조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근데 남편이 나가서 벌게 돼서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갑자기 그런 일을 겪었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자책을 하면 자책 많이 했거든요. 내가 왜 그랬어? 내가 뭐 한다고 인터넷을 한다고 그냥 이제 하던 일이나 똑바로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자책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 자책한다고 뭐 달라질 건 없으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다. 뭔가 일이 성사가 되려면은 한치만 어긋나도 안 된다 그러는데 한치가 어긋났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유가 있을 거다. 그냥 나를 죽이지는 않는다. 내가 그동안 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막 이렇게 따라가서 빈 거 이런 거 다 어디로 안 갔다. 막 이런 거에 그냥 약간 집착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집착이었어요. 네. 그렇게 안 믿으면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더 괴로우니까. 괴로우려고 장군당 다니는 거 아닌데. 그리고 내가 괴로우면 선생님들도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항상 어느 때는 총기 달라고 빌었다가 어느 때는 저도 선생님들이 빌어주시는 거에 보람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빌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 불법적인 요소들 다 정리하고 지금 저는 이런저런 그 나라 지원 사업에도 자꾸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저절로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남편도 자꾸 다치기는 하지만 뭐 소소하게 큰 사고 없이 그래도 본인이 만족이라고 표현하기도 또 어렵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네, 일상을 평안하게 잘 지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꿈을 너무 자주 꿔서 기억이 안 날까봐 그냥 썼어요. 막 어느 날부턴가는. 그래서 선생님 두 분 다 꿈에 자주 나오셔서 이제 저는 같이 사는 것과 같은 기분이고요. 네. 그래서 막 가서 선생님들한테 친한 척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진짜 친근하거든요. 맨날 뵈니까, 막 자주 뵈니까. 얘가 미쳤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두 분을 잘 의지하니까, 뭐 조상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도 두 분의 형상을 하시고 나오시는 걸까? 막 그냥 제 마음대로 막 그냥 좋은 쪽으로 나가. 뭐 선생님 이 꿈을 꿨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내사 물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쪼록 좋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왜 우는지도 모르고 뜬금없이 눈물이 많이 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저를 오다 가다 뵙는 분들은 쟤는 도대체 무슨 서름이 저렇게 많아서 맨날 저렇게 울까? 애를 못 낳아서 그러나, 뭐 아니면 돈이 많이 없나, 엄마가 아프나, 뭐 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한 번씩 생각은 드는데요. 삶에 대한 애착이 많고, 과거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네.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라서, 네. 지금도, 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 것이 아니라 은행의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막 매 순간이 절실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삘삘 잘 웁니다. 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으니까 자꾸 울고, 네.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제가 너무 눈물을 못 참고 콧물을 못 참아가지고 네, 코 풀어제 낀다고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고 네, 불쌍해 보였나 봐요. 휴지도 다 주시더라고요. 그때 선생님 제주도 가 계실 때 네. 도당에 가서 빌었는데 네, 아이고야 눈물이 터져가지고 네, 신뢰 많았습니다. 네. 장군당은 저에게 안식처다. 그냥 저는 저를 맑히러 갑니다. 저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막 슬픔, 뭐 또 분노, 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막 그런 누군가를 만나서 얻은 부정적인 기운들, 막 이런 거를 거기다 다 내려놓고 와요. 내려놓는다는 게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거, 그 경지까지는 제가 아직 못 올라간 것 같은데, 그냥 저의 나쁜 것들을 거기다가 많이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많이 버려두고 와요. 네. 밥을 먹고 지금 살게 해주신 것도 그렇고, 제가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제 일상의 평안을 찾기까지, 네, 장군당은 저에게 아주 큰 의미고요. 선생님은 그 약간 무슨 가톨릭 같은 데서는 무슨 대부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저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선녀 선생님은 너무 젊으셔가지고, 네, 대모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 어울리는 감이 있어서, 네, 아직 어떤 한 가지 명칭을 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의지를 합니다. 네. 제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진짜 큰 역할을 해주시고, 네, 지금도 사실은 좀 불편한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러면, 선생님 징쳐주시면 막 엄한 거는 안녕, 막 이렇게. 좋은 인연은 붙여주시고, 나쁜 인연은 뭐 걸러주시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막 이러면서,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걱정거리가 생겨. 막, 아직 오지 않은 걱정을 사람이 또 미리 앞서서 할 때 있잖아요. 선생님이 되게 싫어하시는데, 가끔 그런 기우들이 막 나를 막 압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요. 네. 안 일어났잖아, 얘니야. 이러면서 제가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쫄지 말고, 막 이러면서. 네. 제가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 네. 좋은 일 하고, 네. 선생님들처럼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신들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건 저는 너무 멋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저 무게를 다 견디시면서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본받고 싶고 존경하는 마음 크게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도 멋있게 살아볼 거예요. 네. 장군당 가족들은 인사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서로 좋은 소식 많이 공유하고 또 위로도 되고, 네, 용기도 주고, 또 다른 사람의 좋았던 일을 듣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희망을 꼭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아직 대박은 안 났는데요. 그래도 제가 태어나서 좋은 일은 한번 해보고 싶다, 선한 영향력을 누군가한테는 주고 싶다, 이런 삶의 이유 같은 게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의 이런 이야기들이 누군가한테는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아주 소소한 마음으로, 단 한 사람한테라도 영향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지금 나온 거래 가지고요. 네, 저 어린 게 무슨 잡소리를 하나, 뭐 이렇게 고깝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다들 좋은 일 끄득끄득 많이 장군당에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